인플레이션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미국의 금리가 오른 것도 사실은 물가가 올라서가 아니라 물가가 오를 것이라고 사람들이 예측해서 소위 이제 미리 생각해서 조금 네. 전문 용어로 하면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때문에 네. 오르는 건데요. 근데 뭐 원자재 슈퍼 사이클도 그렇고 사람들이 소비 활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 정말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아니라도 물가는 조금 오르는 국면을 그거 역시 금리 오르는 것처럼 좀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뭐 지난번에 출연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던 네. 것 같은데 이번 인플레이션의 특징은 좀 기간이 길고 기울기는 완만하지만 조금 꾸준하게 내년 지나서 후년 정도까지도 앞으로 한 2, 3년간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 이유가 좀 첫째는 제가 볼 때는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사상 유례 없는 통화 증발을 돈을 찍어냈기 때문에 이게 돈을 찍어내면 조금 시차를 두고 그 물가에 영향을 주거든요. 실제로 물가에 영향을 주는 것은 돈을 찍어냈을 때 그 본원 통화라고 그러는데 네. 본원 통화보다는 M2 조금 더 이제 시중에 진짜 돌아다니는 돈들 은행이 이제 뭐 어디다 대출을 하고 하면 이제 그 돈들이 뭐 계속 꼬리를 물고 이제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경기가 회복될 때 많이 돌아다니게 되거든요. 유통 속도라고 그러는데 이게 빨라지면 물가가 좀 올라가거든요. 이제 돈은 작년에 많이 풀었지만 경기는 특히나 이제 코로나 이제 백신이 보급이 되고 경기가 조금 더 자유롭게 이동도 되고 활동이 조금 높아지면 내년도에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이 돈이 더 빨리 돌기 때문에. 장보러 좀 가끔 가세요, 박사님? 장보러? 장보. 그러니까 아니, 시장에 물건 사러 장보러요? 장보러 사모님이랑 형수님이랑 같이 가시거나 혼자 뭐 여보 뭐 계란 한 판 좀 사와 이러면 좀 덜어 하시나요? 예, 마트 갑니다. 예. 계란값이 요즘 계란값이 계란 한 판밖에 못 사더라고요. 저도 이제 우리 집사람 모시고 대파파동도 있었지만 대파가 뭐다? 파테크 대파값이 하도 올라갔고 지금 이제 밥상 물가 장난 아니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기름값도 많이 올랐을 걸요. 주유하면요. 네. 물가 상승. 그런데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네. 과거에는 돈을 풀면 그게 뭐 이제 경제학 교과서에서 보면 물가가 올랐는데 2008년에도 돈을 풀었는데 물가가 안 오르더라. 지금의 그 고리가 끊어져서 소위 뭐 MMT도 나오고 뭐 그 난리난 거 아닙니까? 근데 돈을 풀어서 금리가 이제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푼 건 아는데요. 물가가 이제 연결고리가 끊어진 거 아닙니까? 네. 약해졌다고 보는 게 네. 맞을 것 같습니다. 뭐 경제학자들이 지금 판단하는 거는 옛날 같았으면 이 정도 돈을 풀면 본원 통화가 작년에 뭐 한 두세 달 사이에 50%가 늘었는데 연준이 돈을 찍어낸 게요. ECB도 그렇고 이 정도면 뭐 물가가 10%, 20% 아니면 뭐 30% 올라야 맞다라는 거죠. 하지만 물가가 안 오르는 건 아니더라고요. 옛날 같이 그렇게 급격하게 오르는 건 무지막지한 아니지만 인플레가 안 오른다 뿐이지. 임금도 그렇습니다. 실업률과 물가의 관계도 소위 뭐 경제학 교과서에 필립스 커브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고 기울기가 낮아진 거죠. 그래서 좀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물가는 뭐 코로나19 이전에도 거의 한 2.5% 정도 전 세계 물가가 이렇게 올랐거든요. 그리고 기대 물가가 이제 좀 중요한데 기대 물가 하면 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채권 금리가 10년물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10년 사이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가격에 반영하는 거죠. 거기에 내재된, 반영된, 프라이싱된 기대 물가가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2015년 정도 수준이거든요. 2.8% 정도니까. 그러니까 얘가 앞으로 뭐 내년부터 후년에는 경기가 안 좋아질 거니까 기대 물가가 이제 꺾일 거냐. 좀 그럴 가능성이 적어 보이지 않습니까? 내년, 후년 갈수록 경기는 더 좋아질 거기 때문에 얘가 계속 좀 그 기대 물가가 금리 쪽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뭐 휘발유값 말씀하셨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코로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돈을 기습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풀었고
은행 시스템이 망가지지 않았잖아요. 네, 그렇죠. 은행이 망가지지 않았잖아요. 뭐 2008년 같은 경우는 은행 시스템이 망가졌는데 손상당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온전히 중앙은행이 찍어낸 돈이 은행 예금에 이제 이렇게 저수지에 이제 굉장히 뭐 네. 이렇게 출렁거리고 있는 거죠. 이 돈들이 이렇게 쭉 보니까 금리는 낮은데 뭐 살 거 없나 네. 돌아다니다가 유가, 구리, 니켈, 곡물, 비트코인, 네, 비트코인, 모든 어쨌든 뭐 그 수익이 될 만한, 특히 경기가 나중에 회복이 될 텐데 회복됐을 때 미리 사두면 아 이거 돈 돼. 이런 자산을 집어삼킨 겁니다. 네, 은행 시스템이 망가졌다면 그런 현상이 조금 적게 일어났을 텐데, 약하게 일어났을 텐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소위 그 은행에 워낙 오갈 데 없는 돈들이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네. 이 유동자금들이 조금 위험자산, 특히 인플레이션과 연관된 유가라든지 이런 자산 가격을 올려서, 특히 뭐 집값 올리면 미국 소비자 물가의 3분의 1은 임대료거든요. 네. 집세. 이런 게 바로 올라가고 휘발유 가격 말씀하셨듯이 올라가고 이래서 이게 영향을 올해에 본격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부분도 좀 물가 상승의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가가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 경기가 침체됐을 때는 살짝 뭐 디플레 이런 얘기도 살짝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디플레는 사실 인플레보다 더 경제 치명적인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하이퍼 인플레, 인플레이션은 아니지만 인플레이션도 점진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면, 그런 소위 이제 인플레이션, 점진적이긴 하지만 인플레이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뭐 지금 종목 하나, 이 가격대 뭐 사고 실적이 1분기, 이게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이거든요. 오늘 얘기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 점진적이긴 하지만 인플레이션에 투자자들은 자산을 그러면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하면 대응을 해야 됩니까, 박사님? 첫째는 과거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오면 신흥국이 다 같이 좋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네네. 뭐 산업재, 경기 민감주들, 뭐 화학, 철강, 뭐 이런 게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산업이 대체로 신흥국이 이제 주로 생산해서 수출하는 품목이기 때문에 신흥국이 다 같이 좋아졌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부채가 너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신흥국도. 근데 신흥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 달러를 구하는 데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올해 내년까지. 네, 그래서 이미 뭐 브라질이 지난 뭐 몇 주 전에 기준금리를 75bp, 0.75% 올리고, 네, 터키도 올리고 네. 이러는 게 이제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고육지책으로 또 기준금리를 올리는 내수를 희생하면서까지 얼마나 어려우면 그러겠습니까? 그 얘기는 그만큼 뭐 외환이 빠져나간다든지 이런 위험을 막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환율 컨디션, 뭐 외환 사정이 안정돼 있고 또 코로나도 잘 극복하고 이런 국가들이 대체로 아시아 신흥국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돈이 다시 선진국만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신흥국 안에서도 쓸만한 신흥국이 있나 살펴보니까 별로 없는 거예요. 글로벌 자금들이. 그래서 대체로 지금 공략하고 있는 지역이 한국, 대만, 중국, 인도 정도입니다. 다 아시아 국가들이고, 네. 대체로 외환 사정이 안정된 국가고, 네. 상대적으로는 다른 신흥국에 비해서 국가 부채가, 우리나라도 뭐 열심히 국가 부채가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 네. 다른 나라에 비하면 조금 안정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아시아 신흥국이기 때문에 이 금리 상승 초반기, 올해 내년까지 외국인들의 어떤 한국 시장에 대한 애정이 급격하게 식을 가능성은 네. 낮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긍정적인 요인이에요. 긍정적 요인입니다. 네. 또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는 아무튼 예전에는 인플레이션이 온다 그러면 에너지, 산업재, 그쵸. 소재, 그리고 성장주 너 그만 가. 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렇게 이분법이 통하지는 않을 것이다. 성장주와 가치주, 뭐 산업재와 뭐 무슨 뭐
조금 산업재가 아닌 네, 것들, 네. 뭐 유틸리티라든지 예, 가스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미리 많이 올랐거든요. 돈을 워낙 많이 푸는 바람에 아, 코로나 언젠가는 사라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미리 올랐어요. 그래서 이런 반대쪽에 있는 가치주들이 밸류에이션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가치주라고 부르기가 어려울 정도로. 네. 그리고 산업재도 많이 올랐고요. 섹터 얘기는 뒷부분에 네네. 이제 다음 주제로 섹션을 좀 가도록 하겠고요. 지금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인플레이션이 예전에는 일어나면 사실 뭐 나이지리아나 뭐 우리가 뭐 브라질 이런 때도 사실 그 원자재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예전에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신흥국들이 함께 좋아지면서 경제가 좋아졌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 환경에 신흥국보다는 기본적으로 선진국이 난 거네요. 그죠? 네, 신흥국보다는 선진국이 좋고. 네. 신흥국 중에서는 특별히 이제 아시아권에 있는 말씀하신 우리나라, 대만, 중국, 인도 정도가 좋다는 지역은 그렇고요. 네.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플레가 나타나면 사실은 실물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뭐 부동산이나 이제 주식도 사실은 인플레를 이기는 게 이제 주식 자산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인플레가 나면 뭐 채권이나 이런 자산보다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한 건가요? 이론적으로는 네. 뭐 주식은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네. 기업을 기초 자산으로 한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인플레를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 또 배당도 있고 해서 네. 대표적인 인플레 해지 자산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PR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전 세계가 작년 뭐 코로나 이후에 선반영을 많이 네, 지금 한 60% 정도 올라갔어요. 우리나라도 뭐 8배에서 15배까지 왔으니까요. 뭐 S&P 같은 경우도 17배에서 25배 정도까지 왔죠. 그러니까 PR이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이제 금리 상승에 주식시장이 흔들릴 수 있는 위험이 많이 노출돼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의 대표적인 성장주들이 PR이 한 30배가 넘거든요. 30배에서 50배 사이인데 30배면 1나누기 30하면 주식의 소위 일드 기대되는 수익률이 한 3% 정도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금리가 지금 2%니까 지금 많이 이제 금리가 쫓아온 거죠. 그래서 이 성장주들이 아무래도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조금 그 발목을 잡힐 수 있다 금리에. 좀 성가시다. 너 금리 쫓아오지 마. 그랬더니 저 금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경기가 좋아지는데 어째요? 저도 어쩔 수 없어요. 되나요? 예. 네. 그러는 거죠. 네. 금리는 안 오르면서 경기는 좋아지고 그럴 수는 없다. 그러면서 성장주도 오르고 뭐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밥은 많이 먹으면서 살은 안 찌고 그죠? 다이어트는 하고 싶은데 먹을 건 먹고 그렇게 어려운 거죠. 그러면 상품은 어떻습니까? 어쨌든 인플레이션 말씀하시면서 지금 원자재 값도 뭐 그러니까 구리 이런 거 구리 사실 오른 거는 꽤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구리 상승세를 감지하고 이런 분들은 원자재가 오르는구나. 그러면서 뭐 구리 뭐 풍산이라든지 관련주 사실 사신 분들 수익 좀 났고 사실은 또 뭐 곡물가 이런 것 곡물가 오르고 이러면 음식료주들도 가격에 좀 전가시킬 수 있지 않나 싶고 네. 석유도 오르면 정유화하기 괜찮은지 비트코인은 또 어떻게 보시죠? 그래서 좀 물가 차트를 네. 한번 보시면 네네. 그 말씀에 조금 네. 답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예.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소비자 물가입니다. 파란색 선이 이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소비자 물가인데요. 근원 물가는 뭐 여러 가지 뭐 변동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 유가라든지 곡물을 뺀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얘가 방향이 거의 같이 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2022년이면 한 2.2% 정도 갑니다. 그래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 2022년에 한 2%대 초반 정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현재 물가 전망을 유가나 구리나 지금 말씀하신 이런 뭐 메탈 이런 상품 가격이 미리 반영을 지금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앞으로 좋아져도 유가가 뭐 지금 WTI 기준으로 배럴당 60불에서 뭐 100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예를 들어서 한 80불 정도 만약에 이번에 간다고 하는 게 최종 뭐 목적지라면 이미 한 60불 정도까지 왔을 거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물론 유가도 뭐 조금 더
오버슈팅 할 수는 있겠지만 펀더멘탈 경기의 강도로 봤을 때는 앞으로 경기가 한 2, 3년 내에 회복될 것까지 미리 앞당겨서 한 7, 80%는 반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원유, 곡물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구리 이런 가격이 앞으로 경기 회복되니까 이건 슈퍼 사이클이 올 거다라고 보는 것은 너무 지나친, 너무 뺏을 길게 잡고 대응하는 그런 전략이 아닐까 생각이 돼서 올라가긴 하지만 옛날 같은 그런 슈퍼 사이클은 아닐 거다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